두 번째로 윈도 함수, 집계 함수요. 우리가 이미 많이 다뤘던 함수들이요. sum, avg, count, max, min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집계 함수겠죠, 여러분들. 제가 썸부터 할 건데요. 썸을 좀 길게 다룰게요, 여러분들. 하나를. 왜요? 왜 눈이 동그래졌어? 길게 다룬다고 하니까 동그래졌어. 여기 위에서 그 랭크 함수에서 다루지 않은 요소가 하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래쪽에 옵션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계 함수에는 이 아래에 있는 옵션까지 좀 활용해가지고 좀 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길게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어차피 멈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가볼게요.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참고로 같이 되어 있는 거니까 참고로 봐주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디파트먼트 아이디, 퍼스트 네임, 셀러리 해서 랭크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이 쓰면은 조금 정렬 옵션을 보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같이 저는 일단은 표기법만 보려고 넣는 것 뿐이지 그렇게 같이 쓰는 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뺐어요. 여기서는 외화절에서는 널 처리하고 있죠, 그렇죠? 널이 아닌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 그 썸이잖아요, 그죠? 썸도 한번 복사해가지고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예제는 썸, 평균, 카운트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것도 일단 참고를 하시되 참고만 하시란 얘기야. 사용하는 예제하고 좀 다르니까 나중에 여기 있는 예제는 같이 안쪽에다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파티션 바이가 되어 있긴 한데 얘도 일단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지워놓고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문장은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단일 그룹 함수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게 뭐냐면은 썸이요, 그룹핑이 돼야지 나올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테이블 단위로 출력해주세요. 테이블은 집합이 있잖아요. 사실은 행이 여러 개인데 행 단위로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뭐 해주고 있는 거야? 데이터를 한 줄씩 출력해주고서 행의 안에 있는 컬럼 값을 순환하면서 여기 지정되어 있는 값을 순환하면서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래과 썸은 무조건 뭐요? 집합을 대상으로 하나만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이 맞지 않아요. 그지?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그룹 바이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룹 바이 처리할 때는 얘는 가능하지만 그룹 바이 하는 항목을 컬럼으로 썼던 거 어제 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룹 바이로 바꿔도 되긴 하겠지만 저희 목적은 윈도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얘를 윈도 함수를 적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윈도 함수를 적용할 거니까 여기다가 뭐 쓰시면 된다고요? 윈도 함수 적용은 오버저를 이용해서 표기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버 굳이 이제 복사했다가 지웠는데 다시 직접 써보려고요. 오버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썸이라는 거는 대상이 있어야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아까 앞에 거는 랭크였기 때문에 정렬돼 있어야지 걔를 기준 정렬된 기준으로 랭크를 할 거예요 라고 그런 게 되잖아요, 맞죠? 썸은요 정렬이 안 돼 있어도 될까요, 여러분들? 그냥 합계 내는 거니까 리스트에 합계, 총 합계. 꼭 정렬이 안 돼 있어도 결과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행하시면 되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는 되죠. 아까 랭크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 돼야지 뭔가 정렬 기준을 통해서 순서를 매겨준다라는 의미로 돼서 정렬 옵션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함수마다 조금은 그게 다르다고 윈도우 함수 적용하는 게. 보통 이제 집계 함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sum 또 그러면 avg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죠? 어떻다는 얘기요? 슉 여기서요. 네,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요? 평균 아까 count count 카운트도요. 아무것도 옵션 없고 그냥 오버라고 오버절만 표기만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 max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에 있는 순위 함수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내용은 그닥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다시요, 썸으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아무것도 없으면 일단은 대상은 누구라고요? 대상은 전체. 그냥 전체 테이블 기준으로. 범위가 지정을 안 했는데 전체 기준으로 일단은 합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그냥 전체별로 각 핵마다 계속 출력을 해주고 있는 특징이 있죠. 요거요. 그럼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되게 중복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언급 하나 하지 않았는데 앞에다가 중복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해요? distinct라는 키워드와 함께 사용하면은 중복 데이터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셋콜렉션처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중복 데이터는 하나로 표기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활용해보면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distinct 중복을 제거해 준다고요. 중복 데이터가 행이 나왔잖아요, 그죠? 행 값들이 중복이 됐잖아요.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은 이런 것도 옵션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distinct 알겠죠? 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복된 결과 값이 나오면은 중복을 제거해주는 기능이 distinct 앞에다가 키워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나오긴 한데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전체 합이니까, 그죠? 사실 디스팅트 하더라도 의미는 없다. 여기까지 일단요 문법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썸 직계함수는 오버만 써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도로 그대로 복사. 자, 두 번째 예제 썸 그대로 쓸 거라고요, 여러분들. 최소한 표기하는 게 요놈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요 출력해 볼게요. 무슨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썸이라고 했더니 그냥 다 나오고 있잖아, 아직. 마찬가지로 그러면 파티션은 여러분들 주시면은 파티션별로 집계를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파티션도 선택적으로 쓰시면 되긴 해요. 그래서 파티션 바이 디파트먼트 아이디로 주시면 집계를 요것도 파티션만 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파티션만 줘도 얘는 수행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파티션별로만 줘도 뭔가가 실행이 되겠죠? 파티션만 줘도? 대신에 수치가 달라졌네요. 그죠? 파티션별로 합계가 나오고 있는 게 중복해서 표기가 되고 있네요. 각각. 요거는 보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앞에다 distinct를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현상으로는 distim. 근데 요거 계속 표기할 건 아니고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쓸 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파티션을 통해서 해주면은 어떻게 해요? 네, 파티션별로 합계가 이렇게 나오는 게 요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앞에 거는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요. 디스틴트를 쳐더라도. 그죠? 네, 파티션별로 뭐요? 샐러리의 합계 부서별로 이거 파티션을 제가 부서로 줬으니까 부서별 급여 합. 요거 안 해도 되는 거 있었죠? 롤업이라든지 우리 집계함수 쓰면은 또 나올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또 다른 방법이 제공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요 정도. 자, 다시 복사요. 길어지는 이유가 계속 복사해서 제가 계속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결국에는 파티션을 적용하는 방법이죠. 파티션절을 넣었죠, 그죠? 파티션 적용. 당연히 부서별로 출력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아무것도 옵션 없이 한 거잖아요, 그죠? 썸 함수를 동일하게 계속 썸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네, 썸 함수를 제가 계속 오랫동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왜냐면 나머지 요소도 다 똑같기 때문에 썸부터 한번 해볼 거라고요, 그지? 그냥 기본적으로 오버절만 비어있는 오버절만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옵션 없이 오버절만 활용했었습니다. 지정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중복해서 표기해줘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죠? 계속 행마다 중복된 전체 합이 출력이 되는 결과를 써줘야 되네요. 행마다 전체 합이 출력됨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두 번째는 파티션별로 그지? 결국 여기서 나오는 파티션이 부서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합계가 행마다 출력됨이죠. 해당하는 부서에 해당하면 그 합계가 출력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위에 거 지금 복사 뜬 건가요? 다른 거 하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뭐 줄 수 있어요? 이거 합계 내는 게 정렬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물론 정렬을 해도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렬은 그 이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디시전트를 빼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기준이 일단은 기준 자체가 전체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뒤에다가 우리 옵션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오더바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구 있었어요? 오더바이 아래가 하나가 옵션이 더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누구 있었죠? 여기 아래가 여기 로우즈, 레인지 이렇게 윈도우의 범위를 지정하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죠? 로우즈,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죠? 로우즈, 레인지 제가 여기다 언급 안 한 게 있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값들이 있는 상수 값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가요. 여기다가 그래서 프레임의 그 절이라는 얘기잖아요. 프레임절인데 프레임절 현재 행 기준으로 연산에 포함될 행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데 로우즈, 레인지 오른쪽에다가 뭔가 값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쓸 수 있는 게 로우즈하고 누가 있었어요? 레인지가 올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일단은 로우즈라고 해서 표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로우즈. 근데 로우즈 썼더니 뭐가 없다 그죠? 안 나오죠, 그죠? 일단은 로우즈를 쓰려고 했더니 일단은 빨간색이 뜨고 있고요. 여기다가 올 수 있는 게 범위를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현재 행위어 뭐 이런 것들, current row 뭐 이런 값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지정하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위가 들어간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은 range나 rows 행단이고요. rows 그 range도 있고요. 여기다가 between 범위를 A and B 이런 형식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범위 지정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와 함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A라고 표기한 거는 그냥 뜰게요. 그리고 로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between하고 range 같은 경우는 범위를 지정하는 거니까 A and B 이렇게 range랑 같이 쓰시면 되겠고요. 로즈는 행단위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쓸게요. unbounded preceding 어쨌든 들어왔대요, 그죠? preceding이라고 해서 unbounded preceding 범위란 뜻이잖아요, 그죠? 범위 제한이 제한되니 아니고 제한되지 않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제한되지 않는 preceding이니까 앞쪽에 범위를 제한 두지 않을 거고요. 로즈니까 현재 행 기준으로 이런 뜻이에요. 로즈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까지요 라는 얘기고요. 행 기준으로
범위를 나타내는 게 현재 행위 기준이라고요. 현재 행위 기준 요소라고요. 현재 행위 기준 요소인데 어디가요? 어디까지 앞에까지 포함시킬게요. 나보다 앞서는 행까지 포함시켜서 범위를 지정한다는 얘기. 현재 행에서 어디요? 나보다 앞서는 행까지 앞에 있는 행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표현할게요 라고. 자, 이번에는 요거 미안한데 파티션을 지워버릴게요. 여 있으면 더 헷갈리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겠다 그죠? 로운데 현재 행까지 범위를 앞서는 행까지 제한 없이요. 모든 행까지요. 야, 오더바이 형식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우절이 들어가려면 무조건 일단은 오더바이가 일단은 필수로 들어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오더바이 정렬 요소를 줄 거예요. 정렬은 제가 그냥 여기서는 지금 파티션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냥 디파트먼트 그 인플로이 아이디인가요 그죠? 아이디로 할게요. 인플로이 아이디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쓸 거고요. 오름차수니까 100번부터 쭉 출력을 하겠죠 그죠? 약간 수정했는데 컬럼명에다가 인플로이 아이디로 제가 적용하려고 얘를 좀 포함시켰고요. 부서번호랑 정렬은 인플로이 아이디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출력된 거 보시고 설명은 이후에 한번 할게요. 자, 일단은 실행 결과를 봤더니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로우즈나 뒤쪽에다가 레인지를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들어오고 있는 옵션 일단 하나를 먼저 넣는데 그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시작과 끝에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between A and B 보통 요거랑 같이 활용해서 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between A and B를 생략해서 써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만 쓴 거예요. 사실은요 한 개만 쓴 겁니다. 요거는 시작만 제가 표기했을 때는 between A and B로 안 썼단 말이야 사실은. 범위를 지정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범위 기준은 로우즈하고 아까 레인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일단 기준 요소를 뭘 특정해서 하느냐라는 특징이 있고요. 로우즈는 여러분들 현재 행의 행 기준으로 할게요. 로우즈 말 그대로 행 기준으로 처리를 합니다. 라고. 행 기준으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범위는 어디까지란 얘기예요? unbounded preceding이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내가 현재 행보다 앞서는 행이 존재한다면 범위 제한 없이 거기서부터요. 나보다 앞서는 행, 현재 행이 내가 첫 번째는 얘가 100번이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100번이 출력하는데 앞서는 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행까지를 범위를 그러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범위가 두 번째 여기서부터 현재 행까지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범위를 말하면 로우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범위를 나타내는데 집계하는 범위가 지금 썸이잖아요 그죠? 썸으로 합계해주는 썸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라고 현재 행까지 어디서부터요? 앞서는 처음부터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죠? 처음부터. 그럼 두 번째 줄을 출력할 때는 처음이 어디에요? 앞서는 행이 존재하죠. 지금 100번째 줄. 100번줄에 있는 셀러리.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다가 나 셀러리를 지금 합계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셀러리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넣어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컴마.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계속 길어지니까 안쪽에다가 요거는 그냥 썸이라고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너무 길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셀러리 값이고요. 두 번째 셀러리인데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썸의 범위는 첫 번째까지 출력할 때는 출력 데이터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출력하는 거고요. 범위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요. 그러다 두 번째 줄 출력할 때 요거 출력할 거고 여기 출력할 건데 첫 번째 줄이 나왔네. 그러니까 썸을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통장 입출금 내역에서 입금을 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잔고는 아니긴 하지만 그죠? 거기에다 계속 누적되고 있는 느낌이죠, 그죠? 누적의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네요, 여러분. 일단은요, 표기된 결과값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계가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총 처음부터 끝까지의 합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요. 똑같은 문장인데 제가 약간 변형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문법에 따라서 이거는 파티션만 적용해도 일단 출력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요 로우즈를 통해서 범위를 새로 지정을 해볼까 합니다 라고. 근데 범위 지정이 없으니까 일단은 전체 범위에 해당합니다 라는 뜻이고요, 처음에는. 근데 범위를 제가 지정을 할 건데 로우 단위로 지정할게요, 행 단위로 지정을 할게요 라고 보시면 돼요. 행 단위로 지정할게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로우즈 여기서는 로우즈 사용이라고 해볼게요. 로우즈 사용. 근데 제가 이 내용하고 동일하게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해 보려고요. 여기 있는 거는 제가 범위 지정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일반 함수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파라미터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 있었잖아요. 한 개짜리도 있고. 넘버 함수 기억하실까요? 데이터 타입. 넘버 아니어도 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 파라미터가 인자가 한 개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 그 서브 스트링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서브 스트링 그냥 한 개짜리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끝까지라는 얘기예요. 인덱스부터 끝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하다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행이 생략돼 있죠. 뒤에 거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앞에 거가 하나만 표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범위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unbounded preceding인데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동일하긴 한데 제가 여기다가 똑같은 값을 칠 건데 여기다가 between 써볼게요. between between a 범위니까 and b를 표기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범위를 표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b라는 건 없으니까 현재 행이라는 current 뭐라고요? low 라는 게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까는 unbounded preceding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디야? current low까지. 그러면 결국은 아까 생략한 거랑 동일하다고요, 여기. 뒤가 생략이 돼, 현재 행까지가 생략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얘는 범위를 내가 명확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between 행단이긴 한데 어디까지요? 현재 행부터 어디까지요? 앞서는 행이 존재하는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현재 행까지라고 제가 지정을 한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결과는 어때요? 누적의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표현식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제가 각각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는 between unbounded 이런 거, between은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unbounded preceding, current low가 있는데 그럼 제가 범위를 더 할 수도 있어요. 전체 범위 아까 우리가 생략되면 전체도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전체로 한번 해볼까요? 현재행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파티션 바이만 있거나 처음에 요거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오버로 처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이건 안 되겠구나. 네, 어쨌든 여기 옵션에다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앞서는 값에서 어디까지 이런 표현이 된다고요? 뒤에는 오는 거는 현재 행 기준이긴 한데 제가 행보다 뒤에까지 이런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unbounded라고 넣어주시고 뒤에다가 뭐예요? following 이런 값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좀 대문자로 보는 게 더 낫죠, 그죠? 언바운디드 대문자로 좀 표기할게요. 일단은 정형이 있는 값들이 있는데 그것 좀 표기해 주려고 일단 써보고 있습니다라고요. 이렇게 표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현재행 기준으로 앞서는 값이 존재하면 거기서부터 범위를 어디까지라고요? 내 뒤에 있는 값 모두까지요 라고 이렇게 지정하셔도 맞는 말이라고요. 얘도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전체가 나오고 있죠. 그죠? 전체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했던 거 오버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놈하고 동일하다고요. 이게 기본이 얘가 생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바운디드 제한 없이 앞서고 처음부터 끝까지란 얘기겠죠.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어디까지요? 현재까지가 아니고 그냥 끝까지 범위를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있네요. 보시면은 그렇죠? 그냥 상수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죠? 이런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아쉽게도 이제 제가 이런 것들 계속 설명하는 게 표현식이 너무 다양하게 존재해요. 왜냐면 생략해서 표현해도 되고 안 해도 기본적으로 나오고 하고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키워드 일단 언급해 드렸고요. 행 단위로 표현하고 있는 거는 다시요. 여기 지금 언바운디드만 쓰는 게 아니고요. 숫자로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숫자로도 표기가 한다고 범위 지정할 때. 그러면 범위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이렇게. 요 놈은 동일한 요소이긴 한데 언바운디드 제한 없어요 라고 했을 때는 거죠. 여기다가 1 여기다가도 1 써볼까 봐요. 예측 가능할까요 혹시? 기준 요소는 로우 단위입니다. 현재행 기준으로요. 범위를 지정할 건데요. 뭐라는 얘기예요? 앞서는 데이터 하나 앞서는 데이터 요 얘기겠죠. 그죠? 앞서는 줄 여기서는 줄이니까 줄 단위 행 단위니까 앞서는 줄 그 다음에요 뒤에 오는 줄까지 뒤에 오는 행까지 그럼 총 범위가 몇 개예요? 3개 맞아요? 3개 단위로 집계를 해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자, 3개 단위로 집계가 된 거 맞아요? 현재행 기준으로 기준이 여기에요, 여러분들. 앞서는 줄 어디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현재행이 최신이죠, 그죠? 여기서부터 뒷서는 줄까지 여기까지 합계. 이 2개 합계가 되겠죠, 그죠? 그거를 오른쪽에다가 출력하니까 맞아요? 4만천? 맞죠? 계산하면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줄을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앞서는 줄부터 현재행 포함해서 어디까지? 뒷서는 줄까지. 뒷서는 행까지. 이렇게 범위가 돼가지고 합계가 58,000이 나왔겠죠, 그죠? 뭐 이거는 이게 적용을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제가 일단은 문법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쓰는 예제인 것 뿐이에요, 단지. 왜냐면 이런 것들을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들어가는 게 between A and B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가고 그냥 생략의 표현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때마다 매번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맞죠? 일단 기준은 행단위 기준이라고요. 행 기준으로 나보다 해석을 할 때 그러면 여기는 해석을 할 때 나보다 앞서는 행 하나 앞서는 행 여기 있는 건 뒤가 팔로잉이가 뒤에 따라오는 하나 행까지요. 범위를 지정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은 맞죠, 여러분들? 얘 기준으로 요 놈이야. 근데 범위를 이제 헷갈리게 하려면 뭐 이렇게 뭐 해버리면 이제 헷갈리겠죠.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 하면 헷갈릴 것 같긴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요. 헷갈리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를 보통 문제로 내니까. 근데 어쨌든 키워드가 여러분들 로우즈 뒤에 올 수 있는 게요. 일단은 between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습니다만 between은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A부터 B까지 이런 뭐 영문법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안쪽에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으로 unbounded preceding 그 다음에 뭐야? current row 현재 행이라는 표현으로 current row 현재 행까지 표현이요. 그러면
여기다가 올 수 있는 것들이 범위를 나타내니까 현재행부터 뒤에 오는 unbounded following까지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사실은.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딴 거. 여기 있는 거 숫자 적용하는 거 넣어드렸으니까 중간에 하나만 뭐 결과를 예측하라는 게 아니고 올 수 있는 값들이요. 여기도 프리시딩을 여기까지 전체 범위였었잖아요. 그죠? 전체 범위가 아니고 반대로 current 대문자로 일단 표기해볼까요? current row, 아니 대문자 쓰려고 했더니 자동 완성 기능이 늦게 뜨네요 지금. current row부터 어디까지요? 제한 없어요. D는 예측은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앞서는 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얘기는 써주면은 값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죠? 현재 행부터 어디까지요? 현재 행부터 끝까지를 합산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테이블 기준으로. 현재 행부터 여기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전체 합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건요. 그러면 요 놈은요, 전체 합에서 얘를 뺀 차액이 나오겠다. 그죠? 앞에 거를 뺀 현재부터 마지막까지 합계를 여기다가 쓰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요 놈부터 마지막까지요 라고 했었으니까 뭐예요? 여기 두 개를 뺀 값이 나오겠죠. 그죠? 계속 차액이 나오겠다. 거꾸로 점점 빼서 나가는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현재 값. 여기서 거꾸로 가면 누적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거꾸로 가야지 누적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식은 이 세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앞뒤에다가 A 쪽이나 B 쪽에다가 쓸 수 있다라고요. 키워드는 동일해요. 프리시딩과 팔로잉은 여기서부터 앞서는 값이고요. 뒤에 오는 행의 표현이죠. 그 다음에 범위는 unbounded로 제한 없어요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current라는 걸 넣어서 current row라고 해서 현재 행까지 일단은 구분으로 세 가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근데 아주 이제 옵션이 다양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도 앞서는 몇 번째까지, 몇 번 줄까지, 뒤에 몇 번 줄까지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얘 때문에 내가 설명이 길어졌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다가 파티션까지 적용하면 파티션별로 일단 나누고 난 다음에 앞서고 뒤서고 하겠죠, 그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파티션을 처음에 할 때 제가 빼놨습니다. 파티션별로 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거는 예제에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파티션별로 써볼게요. 그러면 아까 오버라고 해놓았던 것들을 파티션은 어차피 위치는 파티션이 먼저 나오는 거니까 PART 션 바이 해서 부서별로 파티셔닝을 해볼게요. 파티셔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렬은 그냥 뭐 샐러리로 해도 되고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원 번호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앞선 사람 요것도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다가는 뭐 넣어줘요? 그러면 그 생략하고선 그냥 일반적으로 current row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냥 CURRENT current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current 현재부터 마지막까지. 10번 기준으로 현재부터 어디야? 마지막까지 뭐 이거 아이고 잠깐 잘못했네. 현재 행이요 라고 하는 거 못한 거죠. 현재 행 여기 20번 부서 단위로요. 썸이 현재 행만 넣었구나. 근데 현재 행이요 라고 해서 현재 행까지밖에 없네요 지금. 그지? 네. 위에 거하고 좀 다르다 그죠? 다르게 제가 이걸로 안 써서 그렇구나. 이걸로 써주시면은 현재 행만이요 라고 써준 거니까 현재 행값이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죠? unbounded preceding 하면은 현재 행은 기본으로 현재 행 기준이 현재 행 기준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은 preceding이 앞에 거부터 현재 행까지 라는 표현일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부서별로 보시면 현재 행값까지요. 여기 있는 것들은 누적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부서별 누적
그 다음에 그러면 unbounded preceding 말고 뭘 써줄까요? following 써볼까요? following 하나만 써도 되나요? following을 이용해가지고 unbounded 야 대문자 좀 뜨지. 보시면 following이 있긴 한데 following은 보시면은 제가 그대로 명시했더니 일단 빨간색이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일단은 안 되죠. 지금 누락된 키워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범위가 앞선에서 나와야 된다, 뭐. 그러니까 앞쪽에 프리시딩은 하나만 써도 되긴 하는데 팔로잉을 쓰려면은 범위를 지정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무조건 between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일단은 between A에다가 뭔가를 넣어달라는 얘기죠, 그죠? current row 또는 프리시딩을 표현해서 A and 이렇게 해서 B로 표현할 때 유효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current row 넣을지 또는 preceding을 표현해가지고 전체라고 해볼까요, 그죠? 전체 unbounded PRECEDING인가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전체 부서 합계 아까 나온 거에서 부서별 총합 등이 매번 찍히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어쨌든 옵션이 여기 것들이 계속 바뀌어 갈 수 있고요. 그래서 sum 집계함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한 요소가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풀로 써본 게 의문이네요. 파티션 끝났냐고 하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옵션을 지금까지는 제가 로우즈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레인지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디까지 다시 올라갈 거냐면 제일 쉬운 거 요놈인가요? 로우즈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놈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로우즈와 함께 쓸 수 있는 옵션이 뭐냐? 레인지는 범위라는 단어네요, 그죠? 키워드 레인지 옵션을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위에 거 지금 복사해서 왔고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기다가 로우즈라고 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치? 여기다가 요놈만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345번째 줄 요놈이고요. 그래서 복사해서 가져왔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옵션이 뭐야? 레인지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레인지에서도요 A and B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레인지에서도요 between A and B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동일하게요. 앞에서 range between A and B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썼던 것처럼 unbounded preceding 그 다음에 unbounded 또 뭐가 있죠? following 이거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 정렬을 했죠, 그죠? 정렬도 됐고요, 그죠? 자, 근데 보통은 정렬을 하려면 이런 거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할 거면은 이왕이면 의미 있게 하시는 게 맞아요. 현재 제가 정렬을 employee ID로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번에는 셀러리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의미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측이 안 돼요. 일단은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긴 한데 뭐 보면은 결과를 보고는 예측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놓고 쓸게요. 그럼 셀러리 기준으로 제가 오름차순으로 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파티션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레인지는 unbounded preceding이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뭐하고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한가요? 로우즈하고 비슷하긴 하죠, 그죠? 근데 비슷하다고 했었지 누적의 결과값을 주고 있는 거는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긴 합니다만 정말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예측이 보시면은 요거 보세요. 두 번째 값하고 세 번째 값이 같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죠? 차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레인지는 값 기준이에요. 기준을 다루는데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일단 내 거 현재 행 기준으로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범위를 지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얘를 정렬을 한 이유는, 이 가격을 기준으로 정렬한 이유는 앞에 무슨 값이 있는지 내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정렬을 한 거예요. 왜냐면 값을 기준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수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 처리를 한다는 얘기야. 썸을 처리하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언바운디드 프레스니까 앞부터 어디까지요?가 아니고, 그냥 앞서는 값이 아니고, 여기서는 값이잖아요. 그죠? 2100이잖아요. 2100보다 작은 값부터 2100까지라는 뜻이라고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전체 중에서, 제 범위를 지정 안 했잖아요. 그죠?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얘는요, 전체 데이터 중에서 현재 행 값보다 작은 값부터 현재 값까지란 뜻이라고. 현재 값까지 합쳐라 라는, 값 기준이니까 레인지는 범위를 지정한 내에 있는 것들을 모두 합쳐주세요 라는 얘기라고요. 그럼 딱 봤더니 샐러리 정렬해도 2100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얘보다 앞서는, 언바운디드 앞서는 제한 없어요 라는 나보다 작은 값으로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쵸? 나보다 작은 값부터 내 것까지, 현재 값보다 작은 값 모두를 합쳐주세요 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그랬더니 여기서는요, 현재 행부터 나보다 작은 값 모두라고 했는데, 나보다, 미안해요, 작은 값이요, 내 거 포함 범위니까 작은 값부터 현재 값까지잖아요. 그죠? 현재 값까지 모두 더하세요. 근데 현재 값이 여기 나랑 같은 게 뒤에도 오잖아요. 그죠? 범위가 현재 값까지니까 2200까지, 2100부터 2200까지 모두 더해주세요 라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더해진다고요. 2200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에 나온 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세 번째도요, 2200보다 큰 수는 요거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2100부터 여기도 결과가 이렇게 합쳐진 결과가 나오면 값을 기준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단에 관해서 살짝 헷갈릴 수 있는 요소예요. 그래서 범위를 적용하는 차이만 다를 뿐이지 로우즈랑은 아주 흡사한 구조 자체는 지니고 있다고, 똑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세요? 혹시? 이거 이렇게 나오면 구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 뭐가 나올지. 썸 하나로 지금 계속 1시간 내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잘 분류를 하시면 나머지가 수월해지긴 합니다. 사실은. 일단 전체적으로 써보는 것들을 했고요. 나머지도 그러면 거기서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다뤄서 보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가 종류별로 싹 다루기는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집계함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옵션을 갖다가 처리를 해봤습니다. 마찬가지 A and B 이거 아까 옵션 있잖아요. 그거 다 가능하더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할게요. 요거요. 레인지 범위 값 기준으로 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